안녕하세요, 재택꿈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차상위 계층이었고 빨간 벽돌로 된 반지하 빌라에 20년 넘게 살았는데요. 연봉도 올리고 부업도 하면서 미친듯이 돈을 모았고 30대에 제 명의 빌라를 장만했고 2년 후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트를 보면서 난 평생 저런 데 못 살겠지? 생각을 했어요. 전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조심스러운데 절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 주변엔 아무데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혼자 내 집 마련하면서 너무 외로웠고, 특히 가족들이 주제에 안 맞는 집 사지 마라, 대출 절대 안 된다, 항상 반대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은 정보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대신 이 영상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젊을 때 후회 없이 돈을 써보고 싶다거나 인생 우선순위에 내 집 마련이 없는 분들, 또 부동산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인 분들인데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아낌없이 모든 정보를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10년 회사 생활을 하다 4년 부업 후 퇴사한 재택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승장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올라도 떨어져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집은 억대인데 급하게 덜컥 사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죠. 그럼 단계별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1단계, 내 집 마련 이유 설정 및 마음가짐 다잡기. 내 집 마련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전 엄마가 나이 들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서 집의 열악한 환경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어요. 집이 반지하라 너무 춥고 잘 때 얼굴에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 떨어져서 깨고 비 오면 복도에 물 차고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집을 살 이유를 정했다면 이제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에이 어차피 집 못 사, 그냥 돈 막 쓸래 에서 조금이라도 아낄래, 이렇게요. 여태껏 내가 가장 돈을 많이 쓴 카테고리를 생각해보세요. 취미도 몇 년 하면 몇 천만 원이 드는데 그 몇 천만 원이 모여서 1억이 되는 거니까요. 내 집 마련 2단계, 편견 버리기. 솔직히 사람들이 서울 15억짜리 아파트 아니면 집으로 안 쳐주는 게 있죠. 근데 객관적으로 서울은 세계 경제순위 10위의 한국의 수도고 전 세계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비싼 건 당연합니다. 근데 3억대 집들을 보면서도 아니 1억도 없는데 3억을 어떻게 모아,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은 대출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와 대출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제 옛날 모습인데요. 제가 이래서 날린 기회가 몇 번이 있습니다. 일단 제 첫 집을 빌라로 대출 없이 매수를 했는데 그때 대출을 끼고 제가 다른 아파트를 샀으면 몇 억을 벌었을 거예요. 둘째로 저희 집이 하도 낡아서 재개발 대상이 됐고 조합원 자격까지 나왔는데 대출이 무섭다고 그걸 안 받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 집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 연봉이 그렇게 낮지 않았고 충분히 갚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제가 1억을 놓친 거예요. 그때는 무지해서 두려웠던 거죠.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편견을 저는 부동산 강의를 듣고 타파하게 됐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권 안에서 대출은 활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데 안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3단계, 집값과 예산 정하기. 1. 집값 파악하기. 다음으로 내가 사고 싶은 집의 액수를 확인하는 건데요. 조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집값의 40% 정도를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보면 됩니다. 3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난 3억의 40%인 1억 2천 정도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세금, 이사비를 합쳐 넉넉히 2천만 원 정도는 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2. 내 돈이 얼마이나 확인하기. 그래서 아까 계산한 1억 2천 대비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사려는 집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내가 가진 돈이 적다면 아직 집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모으는 게 좋겠죠. 무리한 돈 절대 비추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리고 절약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4단계, 대출 상품 정하기. 대출에는 크게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신용대출은 신용이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받기가 좀 힘들고 이자도 더 비싸요. 근데 담보대출은 눈에 보이는 걸 인질로 잡고 돈을 빌리는 거라서 신용대출보단 상대적으로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많이 하죠. 집을 살 때는 그 집을 은행에 담보로 인질로 잡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보대출에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전용구입, 신생아 특례 디딤돌 등이 있는데요. 적용 방식이 정말 다양한데 사려는 집의 지역, 내 연봉에 따라도 정말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투기 과열 지구인 강남의 집을 사려면 대출이 잘 안 나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강남보단 대출이 잘 나옵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는 매번 바뀌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 집 마련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전용구입, 이런 정도가 있고요. 지금 첫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시면 보통은 내 집 마련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금리가 제일 저렴한 건 디딤돌이라서 보통은 디딤돌을 먼저 해보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다음으로 이제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곤 하죠. 근데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대출 상담사들한테 문의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부동산 카페, 네이버 이런 카페 가시면은 다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3억 정도까지 제1금융권에서 최대한 연끌해서 받습니다. 그 후에 돈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신용대출을 받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범위 안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대출도 너무 받으면 연끌이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요. 전 절대 연끌은 비추고 오히려 비상금을 많이 남겨두고 집을 매매하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5단계 대출 조건 파악하기. 대출해주는 기관들은 저한테 앞으로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LTV, DTI, DSR 같은 것인데요. 이런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일단 LTV가 뭐냐,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1억짜리 집 담보로 맡기고 나한테 대출 받아가겠다고? 알았어. 근데 집값이 1억보다 떨어지면 내 손해니까 그거보다 낮게 대출해줄게. 그래서 LTV 비율은 보통 7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7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DTI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이것도 진짜 머리가 아프시죠?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너 소득 대비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그거 낼 수 있을지 내가 감안해서 너한테 대출해줄게 라고 은행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DTI는 보통 6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일 내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러면 나는 1년에 내 연봉이 60%인 6천만 원까지 대출금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단계 지역 선정하고 임장 가기. 이제부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순으로 임장을 가보는 단계인데요. 저는 무조건 지하철 근처로 찾았고요. 총 10군데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한 4개월 정도 계속 꾸준히 다녔는데, 근데 어느 곳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자리 많은 곳 위주로 찾으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보시지 않고 여유 있게 보시길 권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축이면서 입지가 별로인 곳에 구축이면서 입지가 좋은 것 중에서는 후자가 낫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신축도 구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지는 지하철과의 접근성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7단계 매매 방식 고르기. 집을 사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나와 맞는 걸 소거법으로 골라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먼저 신축을 사는 방법에는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사기, 입주권 사기, 청약 방법이 있고요. 구축을 사는 방법에는 실거주를 안 할 거라면 갭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실거주를 할 거라면 경매로 낙찰받기, 재개발, 재건축 되는 곳 사서 몸테크하기, 주담대 받아 사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보는 거는 이걸 전부 다 알아봤는데, 예를 들면 신축 중에 분양권도 받지만 다운계약이라고 범법행위를 너무 많이들 하길래 이거는 기각했고, 입주권은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각했고, 제가 청약도 한번 해봤었고 예비 당첨 20번 정도를 받았지만 가치 판단을 한 뒤에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약은 저희 엄마가 나이가 있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주까지 몇 년 기다려야 하니까 그동안 몸테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고려해 제외했고요. 그리고 구축을 사는 법 중에서는 갭투가 있었는데, 갭투는 제가 실거주 할 거라 제외를 했고요. 혹시 갭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살짝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하는 방법 중에서는 경매도 알아봤는데 너무 법적인 리스크가 커 보이고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려워서 기각을 했고요. 또한 투자 관점에서 30년 이상 된 집을 사서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 몸테크하는 방법도 있죠. 녹물 나오는 낡은 집에 살다가 이게 재개발된다 그러면은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건 제외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담대를 받아 실거주하는 방법으로 집을 사게 되었어요. 8단계 대출 실행하고 서류 준비하기. 이제부터는 대출을 실행하면 되는데, 이런 대출 심사가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고, 서류 준비는 좀 어려운 건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서류들을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그냥 믿고 하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나밖에 지킬 수 없어요. 내 서류들은 내가 꼼꼼하게 챙겨서 다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8단계를 전체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내 집 마련 이유를 설정하고 마음가짐을 바꾸기. 나는 집을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2번. 편견 버리기. 집을 사려면 무조건 내 돈으로 다 사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고, 또한 대출은 나쁘다. 이런 편견도 버리는 게 좋습니다. 대신 무리한 대출은 절대 비추이고요. 3번. 집값과 예산을 정합니다. 보통은 내가 사려는 집값의 40% 정도를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한 내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이 40%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죠. 4단계는 대출 상품 정하기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이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신혼부부 관련 대출 상품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단계는 대출 조건 파악하기입니다. LTV, DTI 같은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6단계 지역을 선정하고 임장을 직접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7단계 매매 방식을 선정하는데요. 신축을 사는 방법에는 피주고 분양권 사기, 입주권 사기, 청약 방법이 있고, 구축을 사는 방법에는 실거주를 안 할 거라면 갭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실거주를 할
거라면 경매로 낙찰받거나 재개발 재건축 되는 곳 사서 몸테크를 하거나 수담대를 받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8단계는 대출을 실행하고 서류를 준비하기까지 해서 집을 사게 됩니다. 대략 이런 단계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막연히 두렵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생각보다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얼마 정도의 집을 사고 싶고 이 집을 사려면 뭘 해야 할까? 하나씩 차례로 준비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대충 기억하셔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점이에요. 저도 제가 평생 아파트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회가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절대 무리한 대출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테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